그리고 사건이 단초가 된 해프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5분이 식사, 술자리를 가졌습니다. 출발은 이건 것 같습니다. 엄종환 이제 행정관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. 훈계를 먼저 했습니다. 네. 너 당신 방송에 나가가지고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냐? 라고 하니까 제가 잘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다. 난 사실만 하고 있다. 이 부분은 이양수 우리 평론가가 잘 아는 사이들이니까 말하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하면 예. 이 두 분은 평소 친한 형 동생으로 지냈겠죠. 아, 그렇습니까? 형 동생으로 지나니까 엄정한 아마 행정관이 술이 좀 늦게 이준석이 예. 나왔으니까 술이 좀 이제 데이스 적당히 올라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조홍천 문건 사건이 굉장히 크니까 예. 이제 엄정한 행정관 얘기는 이준석 동생한테 너 왜 그 TV 나가서 예. 사실도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느냐. 모르면서 얘기하냐?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준석 위원의 말에 의하면 예. 한 번 더 나가는 거죠. 너 못 나가게 할 수 있다, TV. 아. TV 나가고 안 나가고는 엄정한 행정관이 하는 게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. 예. 그다음에 뭐 여자 문제 뭐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은 형의 따끔한 질책이 아니고 예. 협박으로 들렸다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서로가 엄정한 행정관이 애정어리게 비판했을 수도 있는데 좀 술을 먹으니까 예. 또 그 수위가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이 받아들이기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. 예. 네. 저희가 여기서 배우설이라고 한 것이 진짜 배우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엄정환 행정관은 네. 이분은 또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건에 배우설 누가 있다더라 뭐 그게 KY라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. 그 음종환 비서관은 뭐 KY 그분들이 이제 그 뭐 이거 배우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대요. 근데 예. 이준석 그 위원은 했다고 그러잖아요. 예. 근데 저 자리에 나머지 3사람이 손수조 씨의 그 손수조 위원장의 그 전언에 의하면 나머지 3사람과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런 말이 진짜 있었냐라고 의논을 해봤더니 그런 말은 없었다라고 손수조 씨가 또 증언을 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음종환 씨가 만약에 그 배우로 문건 유출의 배우로 김무성 그 대표라든지 우리 저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을 거론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죠. 예. 청와대 행정관들의 인식을 상당히 뭐 비박 의원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들었다. 예.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 뭐 또 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불쾌할 일은 없죠, 사실은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 이 해프닝 다음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게 짚어볼 문제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엄정환 행정관이 배우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던 하지 않았던 어떤 당 쪽에 좀 청와대 입장에서 친박 입장에서 뭔가 불만이 있고 엄정환 행정관의 입장이 친박의 입장을 또 생각을 좀 드러낸 게 아니냐.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예.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류가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엄정한 이준석 이런 뭐 분들의 찐학당 싸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청와대의 기류가 당대표나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기류가 있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냐. 첫째 국민이 봅니다. 왜 예. 2015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당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프로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게 갑과 을에 얘기했을 때 청와대가 갑이냐 아니다. 당이 갑이다. 왜냐하면 청와대는 어쨌든 2015년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청와대 내부의 실무자의 기류 가운데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유승민 원내대표 되면 큰일 나겠네. 김무성 뭐 안 되겠네. 라는 기류가 있다면 그건 큰일이라는 거죠, 그게. 예. 그리고 그 피해는 1차적 피해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죠. 일이 안 되기 때문에. 청와대 내부의 기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뭐 예. 제가 최근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가끔 사람들 만나서 그 기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? 기류는 뭐냐면 친박과 비박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북한 문제, 통일 문제들을 추진하려면 국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여당의 대표와 그다음에 뭐 우리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 유승민 의원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? 그러면은 그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겠죠. 그래서 사실은 친박과 비박 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청와대는 원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음종환이라든가 행정관들이 비박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
좀 현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이 이후에 메모가 드러난 이후에 그 메모의 다른 내용에 보면 어쨌든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조윤선 수석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?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다음에 예. 김기춘 실장과 통화를 시도하는데 불과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 얘기는 한번 네. 이렇게 보시죠. 이런 둘이서 했다 안 했다 얘기를 하다가 네. 어쨌든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들었다고 하니까 가서 김무성 대표한테 가서 누가 황당한 얘기를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목이 됐으니 김무성 대표도 황당했겠죠. 그렇죠. 유승민 두 분 다 이제 이거는 그래서 통일은 아니죠. 예. 해프닝 뭐 저런 얘기를 듣고 왜 황당하네라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까? 아니면 지금 아 그건 아니죠. 왜냐면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문건 유출의 배후다. 예, 청와대 2급 행정관이 얘기했다. 그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죠. 그렇지 예, 않습니까? 다른 사건도 아니고. 제일- 온 나라를 떠들썩하겠던 정춘 사건, 정윤희 비선 실세 그 개인 문건의 배후라는 얘기는 지금 지휘를 했다는 얘기야. 소장님 말씀은 이제 그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이제 청와대 쪽이 물어보면 김기춘 실장이 그런 일이 있었어? 그럼 엄정을 불러서. 저 사실 맞아? 그렇죠. 해서 뭐 아니랍니다. 또는 말 실수했다고 하네요. 제가 인사 조치하겠습니다.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된다. 당연하죠, 그건. 당연하지 않습니까? 집권당 대표인데. 그거는 했습니다. 그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이냐 해서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.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. 아니 뭐 모든 청와대에서 구두로 확인했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데 조치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뭐 이양숙 전 행정관이 말씀하시기는 뭐 청와대에서 당연히 그 당과 잘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뭐 그걸 믿고 싶어요. 근데 예. 다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 굉장히 오해 살 만한 행동들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김무성 대표 상하이 개헌 발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발언이었고 예. 그 이후로 김무성 대표가 사실 한껏 몸을 낮추고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개혁 총대 메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청와대의 흐름들. 저 날짜가 12월 18일이잖아요. 예. 그 다음날 무슨 일 있었죠? 7일에 만찬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예. 청와대 그런 18일, 19일 연말까지 이랬던 흐름들을 보면 국민들과 당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우리랑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굉장히 좋은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청와대 입장에서 야 우리는 절대 안 그래 주리는 절대 안 그래 이렇게 말만 해서 될 건 아니죠.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.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저 둘 사이가 그날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요. 예, 이 두 사람. 예. 대선 때부터 계속 같이 의논해서 사실은 대선 때는 같은 전선에 섰던 전우들이죠. 그리고서도 예, 이 꾸준- 전우들, 이 두 네. 사람 전우. 네. 뭐 나머지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 꾸준히 서로 이제 연락들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준석 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런 위험한 말을 하지 말아라. 선배 왜 예. 그러냐라고 얘기하고 또 뭐 방송 출연 못하게 하겠네. 뭐 여자를 만나고 다니네.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을 엎어서라도 그 선배를 바로 잡는 것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끝냈어야 될 일이죠. 근데 알겠습니다. 예. 이것을 뭐 1월 6일 날 김상민 의원 결혼식에 와서 예를 들어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Y 의원 유승민 의원한테 이제 잃는 거죠. 예.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이렇게 일파만파 됐는데 그 KY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줌으로써 사실은 그 같은 목표를 지향했던 사람들끼리 그 자리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좀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파만파되고 이게 청와대에 부담을 주고 어떤 나라라든가 이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공론화됨으로써 시끄러워지는 거니까 옳은 행동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얘기는 마지막으로 그걸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어쨌든 이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로 이게 로우키 바짝 네. 엎드렸습니다.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바짝 엎드린 언제든지 만나겠다. 이렇게 한 것은 김무성 대표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했다고 보십니까? 아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 정치적인 공력이 높다는 대목이죠.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당대표는 인상각입니다. 한쪽이 넘어지면 한쪽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죠.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어쨌든 엄정한 그 행정관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겠지만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락 하고 짓고 싶어한 뭐 대표의 생각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인상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실패하면 뭐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차기 정권이 집권이 가능하겠습니까? 그런 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김무성 대표의 최근 처신은 적절하다고 봅니다.